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명화 시리즈의 주인공 알폰스 무하입니다. 맞습니다. 알폰스 무하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보셨을 거예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무하전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혹시 지연 작가님은 무하 아시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르누보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곡선의 형태가 제일 두드러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작품이. 네. 장식적인 요소도 강하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전공자의 이야기네요. 네, 공부했습니다. 네, 일단 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하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환기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체코 출신 작가입니다. 네. 1860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를 받던 슬라브 지역 중 하나였던 모라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네. 10대 때부터 비엔나, 파리 등에서 공부하면서 그림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를 이제 작가로서 스타덤에 올린 작품은 바로 당시 파리 연극계의 슈퍼스타였던 사라 베르나르를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였는데요.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알 것 같아요. 네, 길고 폭이 좁은 사각형 안에 실사 크기의 여배우 포스터인데요. 네. 기존의 것과 무척 달라서 수집가들은 이제 포스터 붙이는 사람한테 웃돈을 주고 좀 빼돌리기도 하고 와, 네. 아니면 몰래 밤에 면도칼로 포스터를 뜯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무하는 포스터 아트의 대가로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은 실용 미술을 순수 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알폰스 무하의 그림을 모방한 만화책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면서 처음으로 무하를 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만화책이 있나요? 네, 약간 그 일본 만화 작품 중에 그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네. 일러스트가 무척 예뻐서 타로 카드에 무하의 그림처럼 곡선이 예쁜 테두리 장식을 넣는 게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약간 그런 만화책이나 일러스트를 통해 저는 무하 스타일을 처음으로 접했던 거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무하 그림이라고 알게 된 거는 작년 체코 여행을 준비하면서였는데요. 네. 프라하 여행지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가야 하는 관광지로 나오더라고요. 아, 알폰스 무하 박물관인가요? 네네, 아예 따로 프라하에 있는데 네. 저는 한국에서 열린 무하전은 보지 못했지만 무하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작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네. 이 그림이 무척 와닿았던 이유는 처음에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먼저 찾아보게 됐어요. 네. 사실 무하가 아까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누보 미술 형식의 대표자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친 이후에는 자신의 디자인이 그저 아르누보 형식으로만 불리는데 반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가 살았던 체코의 문화와 슬라브 민족의 정통적인 예술 형식을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저 아르누보 형식이라고 불리는 거에 거리를 두었던 걸로 보여요. 네네. 실제로 그가 어렸을 때 그 지역에서는 민족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영향 때문인지 1900년도에는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체코와 슬라브 민족을 위한 운동에 쏟기도 하였고 1910년부터는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그의 최고 연작이라 할 수 있는 슬라브 서사시를 그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그림을 접했는데 네. 그림에 제목이 따로 있다기보다 그림을 부르는 이름이 조국 체코의 복지를 위해 디자인한 복권 포스터라고 불리는데요. 사진에는 어떤 소녀가 하나 서 있어요. 되게... 저 그 포스터 알아요. 아시나요? 네. 혹시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건 아닌가요? 네, 봤어요. 이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저 연필과 펜을 들고 있는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펜과 종이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저 포스터를 살까 말까? 사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아래 써 있고 무하가 복권을 광고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지키기 위해 자금 지원을 호송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그림은 정말로 목소리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그림 보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글씨마 작가님이 지금 오늘 소개해주신 내용 덕분에 알폰스 무아의 그림이 그냥 예쁘기만 한 장식적인 요소로만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네. 저도 나중에 자료 조사하고 나서나 안 이야기라 네. 사실 무아전을 보는데 그 도슨트 님이 설명을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똥량으로 좀 듣긴 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찾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저는 알폰스 무하라는 주제의 헬터 스케터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오카자키 교코님이 글과 그림을 맡으셨고 쪽프레스님이 펴낸 책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듣죠. 네, 쪽프레스 출판사의 책들은 많이 독립출판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종종 소개를 드렸었죠. 맞아요. 작가님을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1963년 도쿄에서 태어난 만화가이시고요. 독특한 화풍과 논란적인 주제를 곧잘 다루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헬터 스케터라는 작품으로 2004년에는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만화대상을 수상하셨고요. 하지만 이 작품이 연재가 끝나고 96년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재도 재활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네. 책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헬터 스켈터는 영어로 나선형 미끄럼틀 놀이기구 혹은 허둥지둥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노래의 제목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책이 되게 뭐랄까 감각적이라고 할까요? 네. 무척 두껍게 한 권으로 끝나는 만화책인데 표지가 은색 홀로그램으로 쌓여 있고 되게 강렬한 빨간색이 장식이 돼 있어요. 네. 줄거리를 따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한 얘기만 조금 드리고 일단 이 만화책의 주인공은 연예계 정상에선 리리코라는 수많은 CF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네. 재벌 후계자와 연애도 하고 인기도 많고 되게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서술은 그녀의 매니저인 미치코의 시선을 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여유롭고 예뻐 보이고 심지어 어리기까지 한 리리코는 얼굴에 난 상처나 멍자국에 무척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비밀을 숨겨야만 하고 파헤치고 깎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얽힌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소재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판사 서평을 읽어드리자면 네. 좀 부분을 떼와서 듣는데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카자키 교코는 연예계 정상에 선 리리코의 행로만을 그리지 않습니다. 리리코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노력해서 만든데도 금방 버려지고 잊힐 것이라고 자조하는 매니저가 함께 숨쉬는 공간을 지어 올립니다. 작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신화와 전설이 되고 있는 리리코의 변모를 예고하며 결말을 향해 치달아 갑니다. 리리코의 마지막 쇼, 마지막 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몸뚱이가 잊힌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욕망의 몽타주, 리리코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라고 출판사 서평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이 주신 책을 지금 잠깐 읽어봤는데 되게 뭔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정말 이 표정이 되게 신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정인데 함축되어 있는 책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책을 산 순간부터 중간에 읽고 어쩔 수 없이 못 읽는 순간에도 계속 이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막 뒷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빨리 읽고 싶은데 언제쯤 읽을 수 있을까? 막 친구 앞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막 되게 참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알폰스 무아의 작품을 기다리던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이제 종이칼로 뜯어 갈 정도라고 네, 하니까요.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스캐터 책은 처음에 보신 분들이 살짝 충격을 먹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는 있지만 알폰스 무아의 작품과 또 어떤 면들이 닮아 있는지 글지마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